까마귀가 더 시장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저번 주에 이어서 안정시켜주는 모습이죠. 파월은 다분히 정치적인 인물이다. 트럼프는 주가를 밀어버리고 파월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파월. 어쨌든 뭐 올랐으니까 감사합니다. 리플 증권거래소위원회 소송 철회로 어제 코인 시장에 약간의 훈풍이 불었다. 코인 시장이 정말 개차반인데 리플이라도 조금 호재로 올라서 코인 시장의 투심을 높여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22. 공포지수가 오르질 않는다. 뉴트럴은 못 가더라도 피어의 후반대는 좀 가져야 최근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한 것들을 익절할 수가 있다. 익스트림 피어에 사서 익스트림 피어에 매도하기에는 물론 수익이 났다면 옳은 매매긴 하지만 뭔가 이것은 좀 굉장히 좀 화장실 가서 휴지가 없는 듯한 그런 처참한 심경입니다. 푸드코로션 0.78. 오랜만에 푸덴코로션이 0.7대로 내려오는 모습. 기존에 우리의 패턴이었던 0.6 정도의 부분 매도를 실시하는 상황은 근시일 내에 좀 개인적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말고 적절하게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매매가 현재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금일의 실적 발표는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또 우리 반도체 쏙슬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상당히 좀 좋은데 마이크론도 왠지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추억의 종목 나이키. 금일의 일정은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9시 30분에 있긴 한데 그냥 예보와 별 차이 없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라도 안 좋고 내려도 안 좋을 수 있다. 현재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두 쟁점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겐세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 US백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주간장에 좀 살짝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장기 상승 추세의 지지선이었던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검정색 라인, 검정색 라인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버리고 크게 이탈했던 장기 상승 추세 하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나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224일선 그리고 200일선 계속된 저항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시간이 갈수록 내려오게 될 거고 캔들이 이평선을 맞고 이평선 위로 돌파를 하더라도 이평선은 여전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리고 갈 수가 있다. 눌리고 가면 다행인데 눌리고 쭉 내릴 수도 있다. 슬픔의 시기. 주가가 반등을 해도 저항선이 많아서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평선을 터치할 때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정을 때려 맞을 자신이 있다. 만약에 쭉 내려서 여기까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충분한 현금의 투입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버텨내야겠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준비는 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장투 계좌와 단기 계좌를 나눴고 이평선을 만약에 터치하고 들어올리지 못하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 매매 물량들은 익절을 하고 추후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투의 물량이 있으니까 아직도 장투는 장투대로 단타는 단타대로 스윙은 스윙대로 세 개의 자아를 갖고 미친 듯이 전투를 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25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TQ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64달러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64달러가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이미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을 정확히 찍고 내리고 다시 한번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트의 법칙인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불멸의 법칙은 이미 달성이 된 거예요. 이미 터치를 하고 윗꼬리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TQ를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버텨봐야 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도 이렇게 일봉의 중앙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맞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맞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평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져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이평선을 들어 올리고 다시 이평선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참 좋은데 현재는 차트상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서 샀다고 하면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야 돼요.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는 물론 낮게 산 물량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홀딩인데 이렇게 막 샀다 그러면은 이평선이 역배열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차트를 보는 거고요. 무조건 좀 엔비디아가 이평선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평선을 돌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여전히 단기 매매로 대응해야 된다. 사실 모든 종목이 평단이 낮은 장기 물량이 없다고 하면 단기 매매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장기 지지선이었던 이젠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파란색 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어제도 맞고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중앙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맞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고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평선이 밑에 깔리게 되고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지지받고 이렇게 올릴 수는 있겠죠. 이게 최상의 경우의 수입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이 상당히 힘들고 나오더라도 다시 이평선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속스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계속적으로 병행해야 돼요. 그래도 속스는 도의적으로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3대 지수보다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힘이 없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힘이 없고 반도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인텔과 AMD였는데 그 인텔과 AMD가 완벽한 지금 역배열의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것뿐 반도체를 이끌 만한 종목이 없다. 슬픈 일이죠. 테슬라는 더 슬퍼요. 테슬라는 거의 이건 게더리움보다 더 슬픈 상황이다. 계속된 저항. 금일 이 빨간색 선 5일선 위로 캔들이 무조건 올라줘야 됩니다.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은 명확하게 쓰레기가 맞다. 테슬라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일단 상황이 좋아져서 기존의 하락 추세였던 이 파란색 선 한 $250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산 물량들은 약간의 좀 수익 실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갈수록 파란색 선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저항의 가격도 낮아지게 되고 첩첩산중이죠. 무조건 일론 머스크가 뭘 하지 않으면은 지금 테슬라는 좀 많이 힘들다. 월요일의 가격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요번 주까지는 좀 나스닥이 버텨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테슬라는 홀딩이죠. 테슬라를 좀 진짜 몇 개월 이상 길게 보고 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테슬라는 미친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 슬픈 종목이다. 그러나 숏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MACD 음봉이 이렇게 뜨고서 오르는 것은 반칙이다. 이것은 일륜적 배반행위다. 다행히 어제 또 일륜적 배반행위를 또 한 번 보여주지 않고 음봉이 좀 떠졌다. 차트의 관점은 그렇죠. 당연히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고 MACD 음봉이 떴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이 온다. 이거는 추세를 거스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물론 국장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차트를 거스르고 완벽하게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수잖아요. 지수 ETF잖아요. 한 종목이 아니라 몇 팀의 세력이 가지고 노는 그런 국장 개잡주 같은 코스닥이 아니라 지수 ETF 반칙이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어느덧 속스 S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내리면은 과매도권이 형성이 된다. 과매도권이 형성이 되면은 일단 반도체 롱은 조금 더 오를 것이고 물량의 비중의 조절을 생각해 봐야 된다. SQQQ도 이제 조만간 MACD 음봉이 뜰 차례다. SQQQ는 상당히 아직도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평선 현재는 숏이 어쨌든 정배인데 정배의 정석은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가 있다. 상당히 좀 슬픈 상황이고요.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아직도 롱이다. MSTG 현재 추세가 유일하게 코인 관련 중에서 좋은 MSTR의 숏인 MSTG가 1위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히 롱에 베팅하고 있다. 키움전사는 돈이 많다. 코인의 공포치는 어느덧 49. 찔 거 몰랐는데 벌써부터 중립이네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은데 어쨌든 중립이니까요. 상당히 좀 올랐다. 반등을 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어제 코인베이스를 저는 살짝 단기 계좌에 약간의 좀 매수를 했다. 그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더 이상 급락을 하지 않고 약간의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횡보를 시작했다.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이평선은 맞는 단기적인 상승은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고 길게 보는 건 아니고요. 단기 물량으로 약간의 좀 매수를 했다. 비트코인의 상황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2배 코니를 매수한 거죠. MSTR 현재 유일하게 코인 관련주 중에서 추세가 약간 살아있다.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하지만 캔들이 이평선 위에 올라섰다.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이평선을 지지받으면 반등이 가능하다. 그 저항선은 기존의 하단 지지선이었던 검정색 선. 상당히 오름폭이 크진 않아도 그래도 MSTR을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홀딩을 좀 해봐야 된다.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이 어제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오랜만에 21선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오르고 금일 조금 조정을 받고 있으나 21선만 좀 지지해주고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21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 상당히 좀 희망을 갖게 하는 차트가 완성됐죠. 이때처럼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조금 내리더라도 평평하게 계속적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이런 상승의 구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현재 급격하게 내리고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2018년, 22년 하락장 때도 급격하게 내리고 기술적 반등은 한 2주간 있었으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ETF도 있고 상당히 지금 나스닥과 약간 비슷한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의 단기적으로 90K는 못 가더라도 80K 후반 정도는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게더리움
게더리움은 어제 살짝 좀 게임이 눈물만큼 올랐는데 게더리움은 이평선에 터치를 하고 바로 또 조정을 받는 모습. 방법이 없어요. 게더리움은. 크게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하면 일단은 뭐 지금 좀 버텨봐야죠. 뭐 언제나 안 버텼습니까? 좀 버텨봐야 될 자리다. 21선이 조금 평평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기적으로라도 21선이 좀 평평해지고 상방으로 틀면 이제 좁아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 좁아질 거예요. 볼린저 밴드까지는 좀 도의적으로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시저스 멤버십에 태풍님, 동별님 새롭게 가입해주신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모든 자산들이 4월 2일에 트럼프의 폭풍 같은 관세의 결정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병행해야 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모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큰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꿋꿋이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5년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해라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 해라고 보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현금이 충분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식이란 그런 것이에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더 시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윙과 단타를 겸하고 짧은 기간에 적은 수익이라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뽑으려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니 모두 꽃이었다. 나태주, 풀고 내리면은 잡초고 오르면은 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내려도 꽃이고 오르면 잡초다. 멘탈로 버텨내십시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